이제 와서 보면은 그 서울의 소리의 노익장 트리오 말이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거예요. 김건희 정권이고 윤석열은 가짜 대통령인 겁니다. 어, 일단 이 현실은 인정해야지 우리가. 자, 제가 좀 미국에 가서 좀 미국 정치하고 한국 정치를 두 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도 아마 우리 시퍽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제 예상이 별로 그렇게 틀린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 중도 하차하고 해리스가 나와서 이 CNN과 뭐 뉴욕타임즈 같은 거짓 선동 언론, 미국의 그 거짓 조작 언론들이 아무리 해리스만 새천냥을 해도 현재 미국에 닥친 상황이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이런 문제들과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로 인한 홈리스, 그래서 내수 경기 문제가 워낙 커서 결국 이 선거 당일날 가면은 국제 외교전과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 거라고 저는 이미 8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죠.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리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떴다, 뭐 해리스 신드롬이다. 제가 그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가면 이 트럼프가 넉넉히 이길 거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이놈은 이거 아마 분명히 이 전쟁 쇼, 전쟁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 보수 개돼지들 이 사육하려고 전쟁 쇼를 벌릴 거고, 윤석열이가 전쟁 쇼 벌이면은 그건 트럼프의 도움이 될 거다. 뭐 그 얘기는 이미 다 해놨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바이든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이 되었냐를 조사해보고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조사 하나마나 투입된 게 없어요. 투입된 게 없는 거고, 오늘 북한이 유엔에 나가서 가짜 뉴스다. 우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적 없다. 투입한 적 없는 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젤렌스키와 윤석열이가 쇼질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지, 아니면은 이 판사판 어차피 지금 해리스가 질 게 뻔한데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한번 도박해봐 해가지고 북한군 투입 맞다. 뭐 이렇게 질르든지 뭐 어떻게 지르든지 이 사안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귀결이 됩니다. 진짜 북한군이 진짜 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처럼 바이든이 선동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내가 무릎 꿇리겠다. 김정은이 내가 만나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런 트럼프는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가든 이 윤석열과 젤렌스키의 북한군 투입 가짜 뉴스 쇼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보다도 더 넉넉하게 아마 여유 있게 승리를 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근데 반면에 제가 국내 정치는요, 이 시점에서 볼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판단 미스한 게 있어요. 국내 정치 볼 때. 저는 뭐 국내 정치 볼 때 무슨 뭐 한동훈이니 뭐 이준석이니 이런 그 양아치들, 이런 양아치들에게 기대를 거니 뭐니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죠. 저것들 말하는 것만 봐도 저거 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두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같은 저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는 조중동입니다. 태극기 변절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저것들은 오히려 윤석열 조작날조 수사했다 그러고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변절해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데, 조중동이 윤석열을 마치 공명정대한 검사인 양 국민들을 속여서 밀어붙인 거, 조중동의 힘으로 윤석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으로 따지면은 그럼 박근혜 탄핵은 또 누가 한 거냐? 김무성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조중동이에요. 김무성이니 뭐 유승민 이런 것들은 조중동이 데려다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박근혜 탄핵 때부터 여의도의 보수 정치는 전부 다 조중동이 직접 개입해서 만들어 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는 그래도 개입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 중앙일보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조선일보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박근혜를 끌어내려서 이 문재인을 만들고 싶진 않았겠죠, 조중동이. 원래는 반기문 만들고 싶었는데 그 반기문이라는 이 약골 자체가 대선판은 못 버텨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이라는 이 사기꾼을 끌어내서
윤석열을 보수 대통령으로 만든 건 조중동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총선 전에 김건희 아웃시키라고 그렇게 질러댈 때 어 윤석열이야 실제로 커리어가 없잖아요. 그냥 평검사나 마찬가지야, 평검사나. 그것도 조작날조 수사나 하다가 검찰에 비전이 없어 가지고 쫓겨났다가 노무현 때 은근슬쩍 밀고 들어간 무능한 조작날조 검사밖에 안 되는 윤석열이를 만들어낸 건 조중동이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조중동의 말은 일정 정도 들을 거라고 봤는데 웬걸 윤석열이가 조중동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무시한다기보다는 윤석열이가 이 정권의 주인이 아닌 거죠. 김건희가 이 주인공이고 윤석열이는 그냥 김건희 따라다니는 그냥 이 애완견에 불과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조중동이 아무리 화력을 가지고 때려 부숴도 윤석열이는 김건희를 정리를 못하는 거죠. 김건희가 목줄 쥐고 있는 애완견인데 애완견이 주인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의 그 노익장 트리오, 그 백은종, 뭐 정대택, 뭐 이런 분들이 저랑 집회할 때 저는 윤석열이의 조작날조 범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김건희 정권이라 그래요. 이 김건희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김건희의 범죄가 아닌 윤석열의 범죄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김건희가 이 정권의 주인공이고 윤석열이는 가짜 대통령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되지만은 저 캐치프레이가 맞나? 어쨌든 윤석열의 범죄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김건희를 부각시켰을 때 윤석열을 타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그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 서울의 소리의 노익장 트리오 말이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거예요. 김건희 정권이고 윤석열은 가짜 대통령인 겁니다. 일단 이 현실은 인정해야지 우리가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중동이 한동훈이라는 졸개를 내보내서 윤석열을 압박을 했지만 윤석열이는 어제 그냥 한동훈이 불러다가 그냥 거의 패 죽일 듯이 그 표정 보니까 거의 패 죽일 듯이 노려보던데 한동훈이를. 내가 어제 그 윤석열 한동훈이 그거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대충 예측이 됐는데 왜냐하면 한동훈이를 윤석열이는 똑같이 김건희가 윤석열이를 지 애완견 취급하듯이 윤석열이도 한동훈이를 지 애완견 취급해요. 애완견 따위가 와서 나불나불대니까 이게 죽으려고 그냥 한 대 때릴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질러가지고 한동훈이가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죠. 지금 부산 뭐 출장 갔다는데 지금 잠적했대요. 무서워서. 어? 윤석열에게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조중동한테 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같은 그 윤석열 애완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음. 문제는 이제 조중동도 아마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설마 저 김건희 같은 그런 저 허접한 뭐 아무런 커리어도 없고 범죄나 저지르는 그런 김건희 같은 인간에게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조중동 우리가 이 좀 질러주면은 이 김건희를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쇼는 하겠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조중동이. 근데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김건희 여왕을 모시고 지켜야겠다. 김건희 여왕 모시기 싫으면은 너희 나가. 그러면 너희가 이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 야, 정권 무너뜨려봐. 무너뜨리면 이제 이재명이 집권할 건데 너희 뭐 괜찮아? 거의 이제 윤석열이는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니네가 김건희를 여왕으로 못 모시려면은 이재명이 갖다 모셔라. 이런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중동이 이제 아마 이 심야에 저 조중동 사주들하고 편집국장, 정치부장 등이 수시로 술자리 가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아마 판단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윤석열이가 이 조중동이 협박을 했는데 조중동이 과연 여기서 깨갱할 거냐, 윤석열과 들이받고 싸울 거냐. 한동훈을 중심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은 그거는 그냥 애완견이니까 제끼고 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는 것도 조중동,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든 것도 조중동, 지금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것도 조중동. 여기서 어떤 판단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실수한 건 뭐냐. 그래도 저하고 15년, 16년 동안 보수운동 같이 하고 최소한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수십여 번의 태극기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를 같이 하면서
검찰의 조정날 조사를 촛불보다는 확실히 많이 인지하고 태블릿 조작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보수 태극기 세력이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사람답게 돌아올 거라는 제 판단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보수 변절 개돼지들은 사람으로 안 돌아올 것 같다라는, 제가 어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것들은 그냥 개돼지구나. 그냥 아무나 사료만 주면은 처먹고 낄꿀꿀거리는 그런 놈들이지, 정확히 다시 사람다운 판단으로 돌아오는 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뭐 조중동이라는 자들의 무슨 애국심이나 무슨 그들의 논리력을 인정하는 건 아닌데, 정무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일단 김건희를 안 보이게 정도는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물론, 김건희만 슬쩍 안 보이게 하고 윤석열과 우리가 해먹겠다. 이건 정말 이 악의 축들이 하는 짓이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일단 김건희의 문제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이 보수 변절 세력들 지금 광화문 나오고 여기 LA까지 지금 이 태극기 들고 김건희 만세를 불러요. 지금 이 시간에 김건희 만세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보수 변절 개돼지들이. 이거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다시 사람으로 못 돌아옵니다. 저는 보수 변절자들이 윤석열은 까지 않고 한동훈을 깐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봐줬어요. 왜? 윤석열이 대통령 됐는데 그래도 권력 부스러기 좀 먹어야지. 근데 한동훈까지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싸운 것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집회나 어제 정광훈 목사 그 특별 방송 보면요. 김건희 만세 찬양이야, 김건희 만세 찬양. 이런 정신병자들을 데리고 무슨 선거를 치르며 무슨 보수 운동을 하며 무슨 자유우파 뭘 합니까? 그 정신병자들이야, 그냥. 정신병자들. 내가 15년 저들하고 같이 운동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만세 찬양하는 놈들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냐는. 그러니까 저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런 엄밀히 말하면은 김건희 만세 찬양을 하든 한동훈하고 싸우든 전국에 하나도 영향 안 미치고 조중동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전략으로 싸울 거냐. 그렇게 돼서 결국 조중동이 들이받으면요, 이 결여지들 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필요하게 이 보수 개돼지들하고 내가 연을 이어올 필요도 없었겠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닌 놈들하고 뭘 대화를 합니까?